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성 찾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정말 행복은 어디 있고 성공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네네네. 금고의 어머니시라고.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금고 엄마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을 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금고 엄마입니다. 경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예전엔 금융업에도 종사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치 피플, 부자들도 많이 네, 만나보시고 네. 그랬을 텐데 부자면 행복할까? 이런 또 네. 근본적인 질문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한 10년 넘게 음. 이제 한 15년 이상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만나 뵙죠. 근데 그분들이 나 부자야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분이 진짜 부자인가? 이분이 정말 가난한가? 이렇게 뭐 은행 직원들이 판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건 있으시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저분이 진짜 찐 부자구나 라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죠.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고 정말 부자이신 분들은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네, 오히려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집보다 더 비싼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 또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네, 정말 평범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네, 뭐 정말 내가 잘 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면적으로 티가 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 표정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정말 이게 네. 그것도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굴에서도 표정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50대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살아온 모습대로 네, 얼굴이 저는 정말 되어 10여 있기도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을 봐왔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이 얼굴에서 묻어나더라고요. 제 삶은 좀 어떻게 힘들어 보이죠? 조금 피곤해 보이죠? 네, 약간 돈을 못 벌었어요, 제가. 네네네. 아무튼, 예. 네. 같은 거구나. 네. 근데 제가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맨날 오셔요.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딱 이제 셔터문 딱 올리면 그 1분 1초도 안 딱 거기 서 계세요. 아침에? 네. 본인은 은행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딱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부자예요? 그분? 네, 엄청 부자세요. 역시. 네, 엄청. 빌딩도 몇 개 가지고 계신 부자이신데 커피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타드리고 하시긴 하는데 그냥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 되시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아량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를 드시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은 어떤 날은 그래도 뭐 진짜 말 그대로 은행 직원들 빵이라도 좀 먹어라고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쵸. 맨날 오시다 보면. 근데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그냥 오셔서 커피만 드시고 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돈을 저렇게 정말 안 쓸까? 막 이런 그냥 정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의 기준도 다를 뿐더러 그들의 행복 기준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자라고 해서 네.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전 네. 너무나 아닌 케이스도 많이 봤고 도리어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혼율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가정이 훨씬 없고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해체가 되면 아이들도 길거리에 버려지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불행한 가정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경제와 행복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 행복의 그 빈도가 그렇게 이렇게 뭐 잦을 수 있냐 뭐 그런 거를 따질 때도 사실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행복의 지수가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기본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그 이후에는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버나 1000만 원을 버나 뭐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한지 이거를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만족감, 뭐 문화적인 생활을 누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기초 생활로만 내가 생활 수준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 생활도 못 누릴 뿐더러 나 아이 학원 하나 보내고 싶은데 그 아이 학원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 너무 쪼달려서 못 보낸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부가 행복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럼 네. 왜 이렇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난릴까요? 네네. 부와 행복의 상관 그래프는 이렇게 간대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슷해지는. 네네. 네, 이렇게 전혀 없다가 어느 정도 아까 한국인은 400만 원이라고 했죠. 네네네네. 그러면 한국은 400까지 올라가다가 400부터 이렇게 네네. 비슷한 거거든요. 저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성공도 누군가에겐 이게 성공이지만 네. 누군가에는 아닐 수 있고 되게 상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 뭐 가족 부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 부자? 저는 네. 예전에 집 네. 하나만 있어도 자녀가 많은 부자다라고 가족. 생각할 수도 네네네. 있는데 어떤 분은 100억은 있어야 부자다 뭐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부자가 네. 진짜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얼마 있어야 그- 부자? 글쎄요, 저 뭐 어느 대기업의 CEO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 시총 CEO도 10위 안에 다 드는 정도 작은- 되지 않아요? 그거는 많이 네. 부자지. 많이 부자죠. 네. 네. 근데 그런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네. 금고 엄마께서 보셨을 때 네. 성공한 분들이 좀 많이 행복해 보인다 이런 그 성공의 척도는 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제가 그러니까 정말 부자이셨던 분이 갑자기 제 집 이제 10년 뒤에 뵌 거죠, 그분을. 예. 그 제가 다른 이제 은행으로 가 있다가 그 지점으로 다시 왔는데 그분을 10년 만에 뵌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정말 부자이셨는데 재산이 절반으로 쪼그라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하나 크게 지었는데 그거를 그 건축 관련된 사람이 이제 갖고 튄 거죠, 돈을.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재산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너무 많은 재산이었지만 절반이라도 누가 봐도 저만큼은 그래도 먹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은 어쨌든 절반은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울증하고 뭐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분이 되게 활달하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10여 년 뒤에 이분을 보니까 그냥 우울해 보이시는 분. 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분이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닌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금고엄마께서는 이제 금융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 그만두시고 이제 네. 아이도 잘 기르시고 그런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그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저는 선택에 대한 후회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회사 직장에 있을 때 내가 퇴사를 하면 얼마의 돈이 있을 거고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며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 라는 그런 계획을 그 플랜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짰던 것 같아요.